하이로닉을 15%짜리 드셨죠?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독립님 돈, 잠깐, 하이로닉, 독립님 그 뭐시기야? 뭐시기 그거, 저번에 수익 안 냈어요? 독립님? 누구지? 독립님 아니고 다른 분이신가? 슈님 안녕하세요. 냈어요? 카페에다가 올리셨나요? 이거, 와, 독립님 돈 겁나 많이 벌었네. 23%. 이걸 다시 샀다고? 와, 대박인데, 저분? 델롱 델인가? 저걸 다시 샀구나. 여정님 안녕하세요. 쌈스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멤버십 비용 그 얼마야? 멤버십 비용 10년짜리 10년 이상치 수익 뽑았네. 그치? 와, 그거 뭐 혼날 필요는 없지. 밑에서 샀으니까 여기서 샀다면서. 이런 데서. 그럼 수익률이 또 지금 수익률이 한 20, 한 8% 정도 찍혔나요? 지금 수익이 다시? 와, 하이로닉. 이거 바나나님도 들고 계시더라고. 바나나님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어, 오늘 연락 와가지고 바나나님. 뿌띠님 어서 오세요. 뿌띠님 부자 돼야 돼. 어, 존말할 때 부자 돼야 된다.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면 진짜 좆됩니다. 오케이. 와, 독립님 몇 20% 조금 안 돼? 이러면,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요. 통합적으로 하이로닉.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로닉은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갔으니까 안 풀렸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월요일이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를 딱 될 때 시가가, 시가가 떠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3%든 5%든 되면 한 2, 3, 5 되면 2%든 5%든 그냥 플러스 시가에 그냥 다 던져. 오케이? 내가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하이로닉을 시가에 내가 알려주긴 했는데 시가에 다 던지고, 만약에 시가가 보합이거나 뭐 0. 몇 프로 상승이거나 뭐 은행 이자보다,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상 했잖아요. 1.25로. 그러면은 1.2, 1% 이하 정도로 출발한다거나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출발한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 그리고 장중에 9,930원 뚫으면은 그때 매도 쳐버리면 돼. 한 만원. 그냥 만원, 1,100원 막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들 그냥 이런 거 그냥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포포님 안녕하세요. 포포님 오랜만이네요. 포포님은 잊을만 하면 들어오시는데. 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뭐 물론 뭐 하이로닉이 뭐 더 갈 수 있죠. 충분히 실적 베이스가 잘 나오고 특히 피부 미용 쪽에서 붙으니까. 근데 이슈가 한번 터졌잖아. 그러면 한번 그냥 챙겨주는 것도 좋아. 챙길 때는 챙겨줘야 돼.
어제 종가로 하이론이 들어갔는데 축하드립니다. 대박 수익 축하드립니다. 소리님 안녕하세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하이로닉이 없어. 그렇잖아. 소외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엉덩이 깔고 딱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VIP 문의는 아래에 번호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입니다. 계당님 안녕하세요. 본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올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끝나면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인상이에요. 인상인데 제 여정님 아시다시피 다들 오래되신 분들 다 알아요. 그 1년에 6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올릴 거예요. 카타르 월드컵 딱 결승전 딱 끝나고 트로피 올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2월 한 18일, 19일 정도 크리스마스 전에 올릴 거니까 카타르 월드컵 딱 끝나면 올릴 거니까 사실 올린 게 아니라 그 전으로 가격으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 1년에 700만 원이었고 한 달에 77만 원이었고 세 달에 거시기 210만 원으로 그렇게 수정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편히 봐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 회원분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미리 예령을 걸어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도 남들은 다 올해 1월달에 다 올렸는데 저는 올해 말에 올리겠습니다. 월드컵 끝나고 올릴게요. 카타르 월드컵. 제가 여러분들 편의를 지난 5년간 봐드렸기 때문에 제가 16, 17, 18, 19, 20, 21, 22 7년간 봐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킬 때다. 그래봐야 한 달에 뭐 한 85,000원 꼴로 되는 거다. 올라간 거다. 오늘 종목 상담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은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궁금하거나 좀 힘드신 분들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제대로 봐드릴게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꼭 적어주시면 그냥 뭐 어떤가요? 이거 어떤가요? 그러면은 이게 잘 여러분들에게 맞춤 처방이 안 돼. 그러니까 의사분한테 내가 감기가 걸렸으면 목이 아프다, 콧물이 나온다, 열이 있다, 없다 막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어지럽다, 뭐시게 하다. 근데 갔는데 저 감기 걸렸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유 참 좋죠?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서울 반도체입니다. 16,200원에 비중 10%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은 이거 보유하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 반도체를 항상 뭐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500%님 제 방송 보고 샀으면은 15,000원에 샀을 건데 15,000원 이하에 아무튼 조금 그 시기 괜찮습니다. 16,200원. 서울 반도체 작년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죠. 그렇죠? 작년에 매출액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에요. 이거는 했을 때 이 실적 베이스로 보면은 실적이 떴어요. 여기 잠정 실적이 떠서 역대 최고의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데 그리고 이런 걸 저는 올해도 좋다. 올해도 EPS가 계속 늘어나고 특히 ROE 쪽도 개선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일단 올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올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 종목이다. 내년에도 이 종목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OLED 쪽에서는 사실 그 회사의 그 영향력으로만 본다면 거의 원투거든요. 세계 원투.
세계 원투예요. 이 서울 반도체는. 그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LED 특허만 이 회사가 14,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특허만 14,000개. 그래서 전 세계 LED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이정훈 대표님이 2019, 20, 21, 그러니까 18, 19, 20, 20, 18, 19, 20년도에 30여 건의 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특허 소송에서. 100점 100승입니다.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붙었다 하면 그냥 이겨요. 전 세계에서 이 서울 반도체 특허를 계속 중국이든 뭐 유럽 쪽이든 미국이든 따라서 하다가 그 이정훈 대표님이 빡쳐가지고 그 뚜껑 열려서 우리 회사 내에서 뿌락지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 새끼 잡아야 된다. 자, 잡아서 나한테 제보하면 내가 5억을 주겠다라고 막 그랬어요. 3억인가 5억인가 준다 그랬어요. 이정훈 대표가. 그 적은 내부에 있다 하면서 자꾸 기술 유출이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 어떤 그런 뭐 어떤 오슬람인가요? 막 그런 데서도 막 베꼈을 때도 막 소송 때려가지고 이기고 다 제품 회수시켜버리고 판매 못하게 하고 진짜 이런 대표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정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지키는 거, 내 기술을 지키고 특허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아주 좋다. 두 번째 회사의 대표 능력의 그 연구, 그 정신 아주 좋다. 능력 오케이 합격. 세 번째 재무 좋다. 합격. 네 번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좋다. 좋아. 세계 원투펀치로 좋다. 합격.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우디 A4 모델의 헤드램프가 작년과 재작년에 주간 주행 등하고 방향 지시 등에 들어가는 LED 제품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겁내 많아. 근데 그 사업 확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주가가 못 올라갔느냐?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ED 전체가 산업 자체가 좀 약간 하락기예요. LED 자체가. 그러나 서울 반도체는 실적으로도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 숫자로 증명을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 다음에 계열사는 서울 바이오시스, 자회사 서울 바이오시스의 지분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저는 프리미엄이 받지 않았다. 서울 반도체가 지분율을 이제 42% 가지고 있고, 이러한 피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퍼는 고밸류지만, 이 어떤 회사의 대표 능력을 봤을 때는, 저는 16,000원에 샀던 것을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이거는 장타도 가능하다. 장타로 보면은 3만원도 가능하다. 1차 25,000원, 2차 3만원. 이렇게 좀 높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유빈님 안녕하세요. 금손판이 오사이멈 15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파니님 안녕하세요.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400주 보유 마이너스 18% 만주 더 살 수 있습니다. 제 허언증은 만주 맞아? 맞아요? 만주가 아니라 10주 아니야? 와 살벌하네.
살벌하다 이것도. 바나나님 이따 녹방 보세요. 바나냐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는 바나냐님이 하이로닉을 나는 조금 산 줄 알았는데 혹시 얼마치 사셨냐고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바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었던 것 같아. 역시 겸손 여성 시청자분들은 화끈해요. 배팅 한번 하면은 막 진짜 막 이제 빵빵 때려버리더라고. 아주 배팅을. 안에 포포님, 네, 편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HDC 현대산업개발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주주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사서 또 물렸잖아 여기서. 오늘도 8% 떨어져서 자 이거 보면은 지금 패대기 치거든요. 연기금은 그냥 마음 먹고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음 먹고 던지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좀 자중하는 것 같아. 그나마 좀 첫날에 좀 세게 때렸지만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계속 매도세가 세가지고 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 싸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구간에서도 싸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싼데 더 싼 가격에서 더 이제 여기서 이제 공포가 꼬리가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HDC 똑같은 개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HDC 지주회사가 제 자산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더 싸다고 보고 있는데 둘 다 싸. 둘 다 싼데 조금 더 싼 게 좀 더 싼 게 HDC야. 근데 그 둘 다 싸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이거 모아가가지고 장타가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이거를 진짜 최소한 뭐 3년 이상 내가 3, 4년 이상 보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은 떨어질 때보다 모아야 돼. 근데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없다. 변동성을 견딜 수 없고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저점은 몰라요. 뭐 차트를 저점을 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하수들이 얘기하는 거고 코로나 터졌을 때 이 가격이 12,000원이거든요. 이 12,000원은 어지간하면 안 떨어질 거야.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기업의 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은 좋다. 그럼 비중 관리는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나와야 돼. 뭐 뉴스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은 과민 반응을 하는데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발작을 일으키는 거고 뭐 이런 아파트 처음 봤다 뭐 전문가들이 뭐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거는 마치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축구 승부차기를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찼는데 상대 골키퍼가 막았어. 그러면 자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 야 씨야 왼쪽에다 차야지 오른쪽에다 차고 자빠졌냐. 이제 그거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야 아무리 손흥민이고 호날두고 메시고 뭐라고 하더라도 실수 안 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외벽에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201동만 그게 외벽에 무너지는 건데 이거를 다시 허물고 다시 올릴 건가 아니면은 보수 전체 그 2단지 그 동을 다 현실적으로 다 허물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러면은 그냥 회사 거덜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리고 안전진단 했을 때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뭐 보상이라 해봐야 뭐 계약서에 그거 다 나오는 부분이고 뭘 또 거지 마인드 마냥 계약서에는 뭐 얼마 해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 1년 기준 이렇게 입주 미뤄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 추가로 요구해봐야 어차피 법적으로 먹히지도 않고 그 외벽 타는 거 그거를 아마 한 동만 전체 다시 짓던지 그거를 이게 허물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하던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 대중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럴 때는 그 대중들의 심리 강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 거의 과잉폐 아직 생존자도 불투명하고 실종자 6명 중에 1명이 구조가 됐지만 찾았지만
이제 사실 순직이라 그러죠.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그러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실종자를 다 찾고 보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걸 좀 시점으로 그 이후의 시점을 보면서 좀 이렇게 모아가는 거,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VIP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다 받으실 수 있고, 우리 회원분들 중에 90% 이상이 다들 직장인이세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뭐 걱정하지 말고, 막 우리 단타 치고 단기 매매 하는 거 아니니까, 같이 투자하는 거니까 일에 집중하시고 바빠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의사분들도 계시고요. 뭐 종교인 분들도 계시고, 저기 스님도 있잖아. 스님도 있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각기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연예인도 있고, 그 스포츠 선수도 있어요. 프로 선수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 막 허겁지겁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직장인 분들은 딱 맞아요. 같이 투자 해가지고 딱 하는 거 딱이지. 딱 좋죠. 바나나님 안 그래요? 바나나님 오늘 칼퇴 하셨습니까? 내가 볼 때 파니님 그 종목은 기본 10,000원이에요. 그거 그 지주사 기본 10,000원이고 20,000원까지도 못 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만만치 않지. 장을 보면,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연초부터 난이도가 높잖아요. 이게 체감적으로는 개인들이 작년 여름 이후로, 여름부터 굉장히 힘들 거야.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뭐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대부분 거의 웬만한 진짜 싹고수 아니면 다 힘들어. 지금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체감적으로 이런다니까. 주식이요, 이럴 때 지금 종목들 막 우리 추천주들 막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막 돌아가면서 터지잖아. 막 이렇게 막 급등 나가고, 저 상한가 막 언저리까지 막 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들 키 맞추기 식이야.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갔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터지는 장이라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를 내가 좋은 거를 사놨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소유의 목적으로 사는 건가, 소유를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회사인가, 내가 이 회사를 소유를 함으로써 불안함을 느끼는 회사인가. 처음부터 불안을 느끼면 안 되는 회사를 사야 되겠죠. 그게 소형주든 대형주든 뭐 우량주도 모두 그런 거는 그런 기준은 없고,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든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든 내가 소유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안 올라간다고 좀 뭐 떨어진다고 거기서 막 징징대고 막 슬퍼하고 짜증과 분노 내고,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간다고 이러면은 그게 버틸 수가 없어.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것만 보면 돼. 오늘 셀트리온도 그래. 나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 경선이 그러잖아. 제가 셀트리온을 여기서도 뭐 그랬었고, 이런 데서도 30만원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20만원대 뭐 25만원 할 때도 그런 얘기도 똑같이 했었어요.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주식을 증여를 하는데 셀트리온을 증여를 한다. 이때 증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다 팔아버린다 그랬어. 다.
다 팔고 딴 거 산다 그랬어요. 그만큼 셀트리온은 굉장한 고밸류입니다. 굉장히 비싸.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소나타를 3억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았어. 3억. 야, 어떤 미친놈이 소나타를 3억 주고 사. 3천만 원이면은 3,500만 원이면은 사잖아요. 그럼 그걸 3억 5천만 원 주고 산다니까, 소나타를. 그러니까 머리에 총 맞은 거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소나타를 소유함으로 해서 이 소나타는 이제 앞으로 생산하지 않고 당종되면서 어떤 중동 부호가들이 또 한정판으로 뭐 전 세계 뭐 한 2대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뭐 어떤 디자인 세계적인 뭐 피터 슈라이어가 마지막 인생에서 해가지고 디자인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에디션으로. 그래서 피터 슈라이어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그 소나타의 그 가치가 확 올라. 그런 소설 같은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소나타를 내가 3,500만 원에 주고 산 게 3억 5천만 원에 팔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근데 3,500만 원에 살 수 있는 소나타를 3억 5천만 원에 사고 있으니 미치는 노릇이지.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3억 5천이 뭐야. 5억, 6억, 10억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 회사의 밸류는 엄청난 고밸류를 받고 있어. 지금도 비싸, 셀트리온은. 지금도 비싸요.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셀트리온은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셀트리온 가격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셀트리온 주주분들 막 진짜 깜짝 놀라고 잠 못 잘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도 개 비싸, 셀트리온은. 지금도. 나는 안 사요, 이거. 안 사. 안 삽니다. 하한가 3방 가져도 안 사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 회사의 가치. 셀트리온 오늘 뭐 분식회계? 셀트리온 제야 다 12%씩 떨어지지 않았나요? 분식회계건으로 이제 나왔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일은 안 맞아도 되는 거라. 애초부터 이런 일을 안 당하면 되잖아요. 애초부터 비싼 걸 안 사면 돼. 차라리 싸가지고 싼 걸 샀는데 거기서 뭔가 악재가 터지고 막 그랬을 때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가 어디 외벽이 붕괴가 됐다거나 뭐 제품이 뭐 불났다거나 어디 공장에 뭐 불나가지고 터졌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본질적으로 비싼 거를 주고 사면 조정을 받을 때 이게 추가 매수가 잘 안 돼요. 두려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게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 뭐 퍼가 퍼가 뭐 진짜 한 뭐 100 테슬라는 퍼가 막 1000 나오고 그러잖아. 막 이 PBR이 뭐 3, 4, 5 막 이렇게 뭐 6, 7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은 성장주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쫙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는데 그게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럼틀 타면서 떨어지니까 이걸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한 종목들은 고르지 않는다라고 그레이엄이 얘기를 한다는 게 철저하게 그 회사의 가치를 뽑아내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주고 사면 그러니까 소나타 새 차를 남들은 3,5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내가 그걸 1,700만 원에 살 수만 있다면 그 가격에 잠깐 미스터 마켓이 와가지고 소나타 오늘만 1,700만 원 이러면 그걸 내가 사야 된다는 거지. 사고 중고차가 떨어지더라도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약간 그렇게까지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의 가치 있는 회사를 5,000원에 미스터 마켓이 딱 이렇게 줄 때 5,000원에 주고 샀는데
4,000원으로 떨어지고 3,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그럼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왜? 어차피 이 회사는 10,000원의 가치가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3,000원, 4,000원에 주고 사면 더 좋잖아요. 뭐 2,500원도 좋고. 근데 왜 2,500원이나 3,000원, 4,000원부터 애초에 사면 좋겠는데 왜 5,000원에 주고 사느냐? 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5,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목표 수익률이 2배씩 2배씩 10번 먹으면은 얼마가 돼요? 1,000만원이 뭐 한 100억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게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00원짜리 가치 있는 회사를 1,000원에 주고 사면은 좋지 않겠느냐? 2,000원, 3,000원에 주고 사면 좋지 않겠느냐? 왜 5,000원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그에 대한 5,000원의 가격이 왔을 때 이 회사의 저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인 이상. 그러나 인간은 항상 맞추려고 한다는 그게 두 번째 이유거든요. 맞출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5,000원에 주고 사서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다 보면은 폭락도 맞고 세계 금융시장 위기를 맞고 그러면은 5,000원짜리가 1,000원 될 수도 있어요. 1,000원 뭐 800원, 7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5,000원에 주고 산 것을 10,000원에 팔고 하는 겁니다. 또는 10만원의 가치 있는 회사를 10,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결국 10만원에 파는 것을 그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치 투자는 투자자들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투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워렌 버핏만큼의 자산은 못 모을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게 대략적으로 100억 이상은 다 된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1, 200억은 뭐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1, 200억은 충분히 찍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하고 이 변동성으로 막 힘들어하고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그 구간 속에서 더 사지 못하고 막 그 공포심에 꽁꽁 얼어있고 내가 5,000원에 주고 산 거를 10,000원에 팔면 되는데 5,000원에 주고 산 게 4,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못 사고 있고 월급 들어오면 막 계속 사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못 사고 있고 그런 상황이 나중에 추세가 돌려가지고 10,000원이 되었을 때 또는 그 회사가 더 좋아져가지고 20,000원이 30,0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목표가 수정하고 올라가면 사업을 뭐 확장시키고 우리나라에서만 판매했던 물건을 이제 해외에다가도 수출도 하고 그것도 뭐 말레이시아 1호점, 베트남 1호점, 막 갑자기 뭐 미국의 1호, 뭐 독일 1호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세워진다 그러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더 밸류가 이제 내 스스로의 멀티플을 더 부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즉 주식의 관건은요. 내가 현재 조정받고 있던 종목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얼만큼 사 모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기본이고 내가 주식을 A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 20, 30%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얼마큼 그 주식을 사 모았는가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자산 퀄리티가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한 종목당 1,000만원치를 샀는데 이 종목이 마이너스 뭐 20, 30% 이상 빠졌을 때 꾸준히 계속 샀어요. 그래서 3년간, 4년간 사가지고 단가를 낮추면서 결국 뭐 한 300% 수익을 내요. 200%, 300% 수익을 내는데 3배, 5배, 뭐 500%까지.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한 B라는 사람은 1,000만원어치를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시기에 샀는데 마이너스 20, 30% 이상 떨어졌을 때 그거를 사 모으지 못하고 3, 4년 뒤에 그거를 그대로 들고 있다가 2배로 파느냐, 2배 먹고 파느냐. 1,000만원이 2배면은 1,000만원 수익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지난 3, 4년간 사업 모아가지고 한 5천만 원치가 됐다. 그럼 이 5천만 원이 한 200%만 터져도 5천만 원 수익입니다. 여기서 자산의 퀄리티가 나눠지고 그 다음 퀄리티, 그 다음에서도 A라는 사람은 2배를 먹으면 1억이고 B라는 사람은 2배를 먹으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1억인 사람은 2억을 버는 건데 그 다음 사람은 이제는 4천만 원을 버는 거죠. 2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의 격차도 벌어지면서 또 다른 하나는 A라는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 그 경험치 승리 코드를 익혀가면서 계속 자산을 불어가면서 아 내가 기다렸더니 계속 사업 모았더니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거구나 하면서 계속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꾸준히 생존해 가면서 자산을 꾸준히 증식을 시키는데 이 B라는 사람은 중간에 추가 매수를 못하니까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나머지 추가 매수를 못했으니 앞으로는 추가 매수를 하면은 좋겠으나 또 다음에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훈련을 받을 때 이런 훈련에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야. 내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우리 뭐 미션을 임무를 부여할 때 가상 시나리오 그 예행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예행 연습. 그러니까 축구로 치자면 평가전을 하잖아. 본 게임 앞서 월드컵 본선에 나가기 전에 평가전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에게 찬스,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본 게임에 그걸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메디토스 183,700원에 1% 너무 비싸게 산 걸까요? 비싸게 주고 샀어요. 비싸게 주고 샀어요. 지금 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괜찮죠. 이제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겠네요. 단가를 좀 낮춰보세요. 15만원 이하로 단가를 한 14만원 때까지 한번 맞춰 놓고 기다려 보시면은 저는 메디터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1%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미리 이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만한테만 오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제가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들 거위를 키우고 있죠. 그렇죠? 바나나님도 거위 키우고 있잖아요. 거위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거위를 키우고 있어요. 뭐 어떤 집은 한 마리, 누구는 두 마리, 누구는 10마리, 20마리, 100마리, 200마리.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거위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유태인 그 금융교육 중에 하나 일부를 채취를 하면, 물론 이거 존리 선생님이 뭐 많이 널리 퍼뜨려가지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황금알을 낳으며 하루에 한 알씩 또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낳는 황금알인데, 이 거위를 사람들은 다 배를 갈라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뱃속에 그 알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조급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거위는 죽여버리고. 어떤 거냐,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거위를 죽이는 이유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쇼떠리님 안녕하세요. 조급하니까 나는 하루에 한 알, 한 달에 한 알, 또는 1년에 한 알씩 낳는 거위를 답답해 못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난 빨리 1년에 한 알 낳는 알을 뭐 그냥 하루에 뭐 10알, 20개, 30개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둬야 되거든요. 그 복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배를 갈라서 죽여버린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늘 거위를 죽이고 있죠. 어떤 거위를 죽이고 있어요? 내가 소비하는 거, 과소비. 뭐 어떤 명품을 산다거나, 내 월급이 뭐 3, 400만 원인데, 뭐 어떤 구찌를 사고, 뭐 샤넬을 산다든지, 뭐 어떤, 머시기를 산다든지, 뭐 루이비통을 산다든지, 뭐 그런 과소비. 그 다음에 자동차를 뭐 외제차, 또는 나에게 맞지 않는, 내 사정에 맞지 않는 그 무리수를 두는 자동차를 산다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의 사교육, 국영수를 시켜가지고 한 달에 학원비를 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씩 쓴다든지, 그런 돈들이 계속 자꾸 나가다 보니 당연히 주식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피부 레이저 말씀하신 유튜브 영상 보고 하이로닉 매수했는데 감사합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슈터리님 골 넣으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월요일날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주식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없죠. 애들 학원 보내고 학원비 쓰고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진짜 맛깔나게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서 서울연대 뭐 고대 뭐시기 이것저것 들어가서 부자가 된다면 공부를 해야죠.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나이가 40대가 되면 학력은 이미 이제 리셋 되는 거예요. 학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뭐 40대인데 무슨 학력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돈 많은 놈이 장땡이야. 돈 많은 놈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공부 못해. 근데 인성은 좋은데 공부가 소질이 안 맞아서 이제 머리가, 그쪽 머리는 똑똑하다는 거야. 나는 어차피 대학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니 애들도 이제 머리가 똑똑해서 알아. 어차피 나는 서울대, 고대 막 어디 좋은데 막 그런데 못 들어가니까 내가 살 길은 치열하게 이제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얼른 20살에 사회정선 뛰어들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내 장사하겠다, 내 가게 차리겠다, 또는 내 사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겁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대부분. 그렇죠. 삼성전자 막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리고 삼성전자 다니면은 이제 버티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러한 돈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살 돈이 없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학원 보낼 돈으로 애들 주식 사주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바꿔서 생각하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시세대로 1,000만원 한 10살까지 1,000만원 이렇게 주식 사주고 20살 되기까지 또 1,000만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내 대학 등록금까지 다 여러분들 그걸로 다 주식을 사줬다면 여러분들이 30대가 됐을 때 이미 경제적 자유는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돈 벌어가지고 거의 이제 추가 매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35살에서 40살 사이에 경제적 자유는 다 끝날 거라고 봐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으로. 다 그런 생각 하잖아.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학원 보낼 돈은 그냥 그 주식 사주지.
주식 사주지. 우리 엄마 아빠도 공부해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면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공부 잘하면은 거기 될까봐. 다들 뭐 장관 시키고 학자 시킬 거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의사도 어떤 거든지 소질이 있어야 돼요. 소질. 즉 끼가 있어야 돼. 아니 공부할 끼가 없는 사람을 막 애를 갖다가 막 잡고 막 스파르타로 가르치고 그거 안 된다니까. 그게 운동도 그래요. 아무리 운동은요 헬창으로 그냥 막 스파르타 시키면은 개나 소나 몸짱 돼. 자, 근데 운동도 축구, 야구, 뭐 스피드 스케이팅, 양궁 이런 거는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왜? 기질이 안 돼, 기질. 야, 박지성조차도 타고나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물론 방송력으로 노력이 뭐 70%고 타고난 게 노력이 90%고 99%다 그러는데 그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야. 내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내 선배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나 국가대표 뭐 랭킹 1위들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나도 랭킹 1위 해봤으니까 잠깐. 그러니까 그거는 기질이 있어야 돼. 기질. 끼가 있어요. 아니다. 그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예체능은 노력으로 안 돼요. 음악, 뭐 운동, 연예인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결국 오일남 할아버지도 끼가 있으니까 된 거야. 거기서 포기를 안 하니까. 어느 노력은 들어갔겠지. 기본적으로 끼가 필요해.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식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헬스장은 남과 겨뤄가지고 1등, 2등, 3등이 안 돼. 근데 헬스 그거를 대회 나갈 때 진짜 권위 있는 대회 있잖아요. 거기 나가기도 빡세고 자격으로 나가기도 빡세. 국가대표 되는 것도 힘들고 뭐 스테로이드도 맞아야 될 뿐더러 거기 나가다고 해서도 1등을 하려면 그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타고난 그 체형이 끼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끼는 필요하지 않아.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멋진 몸과 멋진 멘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몸이 좋으면. 좋은 육체를 내가 가지면 좋은 멘탈을 가져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 나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배도 나왔어. 저도 의사 선생님이 살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하고 또 그날 뛰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안 뛰어요. 또 뛰어요. 또 안 뛰어요. 막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저도 하다 보면. 그치만 뛰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저는 좋아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살 빼보신 분들은 알 거야. 살을 빼면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엄청난 자존감은 자만한 게 아니라 그 자존감은 좋은 실적 또한 자산 증식 또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더라. 자,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가끔 내 그 주변 지인들은 주식장이 약세장으로 옆으로 딱 꺾여버리잖아. 이럴 때 뭐 지수가 30% 이상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30%부터 뭐 30% 빠진다거나 뭐 50% 폭락 빠지면서 뭐 지금 3000포인트가 예를 들어 뭐 1500포인트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 무창 닫아버리고 그냥 뭐 골프 치고 어디 캐나다로 막 가고, 어떤 형님은 캐나다로 가고 어떤 형은 그냥 헬창으로 겁나게 해. 그냥 주식 뭐 보지도 않아. 그냥 그걸로 그래 됐다 이쯤에 그냥 운동하자 막 그런다니까요. 잘 됐다 하면서 몸이나 만들자 해가지고 몸 만들고 딱 창 열어보면 다시 다시 폭락했던 거 마이너스 30% 50% 전체 계좌 마이너스 30% 50% 됐던 거 다시 플러스 30% 50% 되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물론 중간중간에 리밸런싱도 좀 할 것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건 디테일적인 부분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나도 살이 막 10kg 찌고 10kg 빼보고 10kg 또 쪘다가 10kg 빼보고 막 그런 거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많이 빼면은
진짜 그거는 빼본 사람만이 알아. 경험은 모르는 거니까.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 살 빼기가 제일 좋아요. 살 빼는 계절은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기압도 낮고 기온도 낮으니까 칼로리가 더 많이 덜 지치면서 칼로리는 더 태워버려. 더 거의 여름에 비교해서 한 2배 이상 효과가 더 좋아. 체감적으로. 밖에서 빠르게 걷기라든지 본인한테 맞는 운동, 뭐 줄넘기, 빠르게 걷기, 또는 뭐 뛰는 거, 아니 뭐 사이클, 뭐 이렇게 달리는 거, 그다음 뭐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식이요법도 운동의 한 70%, 80%는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병행하면 여러분들 좋은 멘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육체는 따라오는 거고 좋은 멘탈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 롤스로이스 타고 좋은 차 타고 벤츠 S클래스 뭐 롤스로이스 뭐시기 뭐 페라리든 뭐든 타는 것도 좋아요. 자, 어디 뭐 아파트 50억짜리 100억짜리 사는 거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다음 또는 나는 운동하는 게 좀 거시기 하다.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뼈가 좀 어디 다쳤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대가 다쳤다. 그렇다면 좀 책을 읽는 것도 그것도 좋다. 독서는 언제나 정답이다. 그러나 이 독서도 내가 책을 읽다가 이건 좀 내용들이 아닌데 내가 좀 책이라 해서 다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 다 자기한테 맞는 책들이 있어. 여러분들도 방송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유튜버 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성향상. 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그 뭐 어떤 책 좋습니다. 어떤 책. 나 그러니까 원래는 잘 안 하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좋다라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중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성향도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큰 줄기는 똑같아야 돼. 왜 좌파, 우파가 있어? 있는 이유가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하는 거지 개인의 대장동, 아니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아시겠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책도 본인한테 맞아야 돼. 근데 큰 줄기는 똑같은 거야. 뭐 거지가 되는 방법 이런 책은 안 읽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거지가 되는 방법, 결국 책 쓰는 사람들의 개인 이득만 취하는 그런 책이 많이 있다는 거야. 책파리들이 너무 많아. 특히 우리나라는 책파리들이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 광고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광고한다고 해가지고 막 다 안 좋느냐, 그게 아니라 너무 무분별하게 특히 주식 관련 책들 중에서 보면, 나 똑같이 얘기할게요. 시중에 주식 책들 중에, 우리나라 책들 중에 99%는 저기 갖다가 불질러야 돼요.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찢어서 불질러야 돼, 그거는. 읽으면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야. 책으로 주식을 배우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큰 결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 사람의 철학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학을 보는 거지. 철학. 건강한 정신. 아,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나도 페라리도 타고, 나도 강남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나도 100억, 200억, 300억, 뭐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2조, 3조도 나는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그 큰 줄기는 갖되
그 중간중간 스타일이 다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겸손 시청자분들은 제가 읽어서 좋다는 책들 내가 이거 얘기하면 다 만족은 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만족할 거예요. 아, 책 내용 좋은데요 뭐 하면서. 뭐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뭐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사실 좋잖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또 아니 오늘 종목 상담 있으니까 그거 말씀하시면 되고.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요? 그래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고, 내가 흑수저, 내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주식을 보면 살 돈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몰라서 그런 거고, 좀 이게 팩폭을 하자면 완전 금융 문맹이죠. 바보죠, 바보. 그냥 자본주의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노예. 까라면 까야 되고,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되고, 야근하라고 하면 야근해야 되고, 욕받이 하면 욕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삶을 M창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군인 월급 200만원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야, 씨발, 나 때는 뭐 28,000원이었는데, 병장 월급 2만원이었는데, 3만원이었는데, 요즘 군대, 씨발, 뭐, 이런 거를, 그런 걸로 부러워한다는 그런 인생은,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그거 빨리 깨야 돼. 변화하고. 여기서 이제 또 내가 팩폭을 하면, 군인이 200만원 월급, 병장, 뭐 2등병이 200만원 월급 받는다. 그걸 가지고 부러워한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M창 인생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빨리 바꿔야 돼.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2등병을 월급을 2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연봉 1억을 주든 너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빨리빨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옆에 저 사람 막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어떻게 부러워할 게 없어서 군인을 부러워해. 200만원 그냥 주라고 해. 받으라고 해. 300만원을 받든 1년에 1억을 받든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의 내 그 현재 그 힘든 그 인생, 흑수저의 인생을 어떻게 타파시킬 것인가. 내가 다 알려줬어. 제가 다 알려줬죠. 다 알고 있다. 6번 모른다. 2번. 제가 진짜 흑수저 인생. 저는 태어날 때 전기도 끊겼고요. 물도 끊긴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보육원에 자랐어요. 나 그런 사람도 있어. 여기 보육원에 자란 사람 있어요? 혹시? 막 인생사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명함 못 내밀어. 여기 가끔 보면은 저한테 막 이렇게 개인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가 다시 아빠한테 갔는데, 우리 아빠가,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아빠 봤는데 우리 아빠는 사실 그 전에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었다. 엄마도 그거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어디 암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보육원에 간 거야. 아빠는 본인 버리고 실종됐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애가 여성분이 뭐 보육원에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막 원룸살이 막 정정근거하고 막 다녀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탈북자도 있고, 막말로 뭐 입에 칼 물고 탈북하는 사람도 내가 봤었고,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이야. 진짜로 막 손목 그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봤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근데 거기에 대고 제가 뭐 어떤 사람들 그런단 말이야. 옛날에 제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힘들어요. 그럼 병신 같은 얘기 좀 하지 좀 마, 내 앞에서.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 좀 떼어 먹었나요? 아니요? 돈 빌려줬나요? 아니요? 이 새끼 턱주가리 잡고 그냥 뒷방망이, 이 새끼야 정신 차리 병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런 걸로 막 질질 짜고, 남자가 막 질질 짤 수는 있는데 그걸로 질질 짜면 안 된다는 거지. 미영아 돌아와, 바나나야 잘 지내니, 이딴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증권 나무요?
저 사과나무 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잘 되기를 바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 우리가 다 잘 돼야 되잖아. 여기 생각해봐요. 여정님만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여정님 그렇잖아. 여정님만 잘 되잖아?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옆에 막 끌고 갈 필요는 없고 서로 응원해주고 해야 돼. 아, 돈 많이 버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덕님님 하이로닉 사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 이제 내 차례가 결국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든. 7, 80%가 나한테 돌아와. 20, 30%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런 행동을. 근데 그게 어려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기, 질투, 분노, 짜증 뭐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 공포 계속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학적으로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잘 되고 자산이 금방금방 증식이 돼. 결국에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 하잖아요. 여정님만 페라리 타고 다니고 나중에 여정은 페라리 타고 다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돼. 그리고 지금 뭐 경산에 사니까 예를 들어 뭐 고향이 나는 고향에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경산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개 좋은 아파트에 맨날 신축 들어오면 거기서만 계속 들어가면서 살게 돼. 그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건물에 욕심이 있으면 뭐 건물 하나 뭐 경산에 하다못해 자기 고향이니까 예를 들어 고향이 경산이라면 내가 그런 것까지 몰라.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꼭 곧 죽어도 경산에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디 뭐 그냥 건물 뭐 하나 뭐 15층짜리 뭐 하나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서만 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정님 봐봐. 나중에 여정님이 포르쉐 타고 페라리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 여정님 지금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나. 지금은 만나. 앞으로는 못 만나. 내 경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이 딱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 현타가 오는 이유가 번아웃이 막 오고 현타가 오는 이유가 우울증이 오고 내가 20년간 족바지가 달렸는데 100억을 찍었단 말이야. 근데 현타가 와. 왜? 내가 이러려고 했나? 펜트에 살고 있어. 펜트하우스에 살고 페라리도 타고 막 람보르기니 다 탄단 말이야. 시계도 좋은 거 차고. 근데 뭔가 현타가 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철학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럼 그걸 이제 미리미리 찾아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이나 뭐 기부,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함으로 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야. 그에 대한 방법으로. 또는 뭐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진심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봉사, 기부 이런 걸 통해서 그 큰 그릇을 채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야, 골프도 맨날 어떤 미친놈이 필드를 계속 혼자 가서 나가서 치냐. 그거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골프를 어차피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먹방, 세계 여행 막 그런 거 계속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못해요. 여행은 계속 누구랑 갈 거고. 그쵸? 근데 여행 가보면 여기저기 가다가 약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 가면 거기 갔다가 다른 나라 여행 못해. 어지간한 나라 아니면 선진국 여행했다가 진짜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딱 가는 순간 거기 나 태국 여행 못하겠다. 나 필리핀, 베트남, 나 이제 동남아 그런다니까요. 중국 여행 못하겠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막 이런데 선진국 갔다가 하다못해 일본 갔다가 동남아나 어디 가잖아요. 진짜 못해, 여러분들. 러시아나 뭐 그런데 여행 못 가요. 갔다가 그냥 빨리 올걸. 와, 이거 안 되겠다면서.
혼자서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카도 혼자만 페라리 타고 혼자만 람보르기니 타고 혼자만 포르쉐 타면 재미가 없어. 한 5, 6, 7명, 10명, 20명끼리 모여가지고 막 쫙 이렇게 가줘야 겁나 재밌는 거야. 골프도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가줘야 그게 겁나 재밌어. 혼자서는 안 돼.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겸손타운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야. 나중에 우리가 돈 겁나게 많이 벌 거잖아. 그러면은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뜻이 맞는 몇몇 분들을 우리 같이 모여서 사는 것도 좋잖아. 다 같이 모여 살면 좋고. 겸손 마을 해가지고 막 물론 그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마을 이름 따가지고. 아무튼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거나 뭐 그러면 좋잖아.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20명이 모여서 산다. 그래서 그 20명이 날마다 만날 수는 없으니 각자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은퇴하면은 거의 만날 수 있잖아. 60대에서는 어지간하면 맨날 그냥 돌아가면서 만나더라도 항상 3명에서 5명은 만날 수 있다는 거지. 20명 정원 중에.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은 자 다음 주 뭐 주말에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고 뭐 목요일날 봅시다. 수요일날 봅시다. 그러면은 20명 중에 한 5, 6명 항상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20명 모일 때도 있고 뭐 송년회 하고 그러면 뭐 모일 때도 있고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어차피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다들. 회비 10만원입니다. 20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다. 부담이 없는 거야. 왜? 여기 다 개부자인데. 다 막 30억 이상, 300억, 100억, 200억, 300억 막 손에 쥐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자,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런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내가 그랬잖아. 어디 식당 갔는데 어느 순간 가격표를 안 보고 주문을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네. 내가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나 어떤 지인들을 봤을 때 뭐 한 사람당 뭐 20만원이다, 30만원짜리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10년을 고생하면 50년이 편하고 20년을 고생하면 그 다음 때까지도 편하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보통 1, 20년만 고생해가지고 돈 모으면 그냥 끝납니다. 끝나요. 그것만 그냥 초반이 좀 힘들어. 운동도 처음이 힘들거든요. 첫 한 2-3달이 제일 힘들어요. 1-2달, 2-3달이. 근데 3달 넘어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막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붙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도 첫 1년 모아가고 2년 모아가고 3년 모아가는 게 힘든데 자 3년만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스무스하게 갑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한 개도 못 받았네 오늘. 아유, 내가 원래 이래.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왜냐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초집중을 했으면 별풍을 쏠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거지. 집중력이 좋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장점인데 나한테는 안 좋게 작용하는 거지. 루턴 안티0001 별풍선 94개 선물. 아유 루터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개 점성계 하나 받았다. 그래서 시장은 좀 뭐 어려울 건 없다. 어차피 이러다가 뭐 올라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냥 사 모으면은 되는 겁니다. 되고 걱정할 거 없어요. 미국 시장이 뭐 떨어지든 말든 뭐 나는 뭐 우리 알 바 아니니까 개별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돌아가면서 수익이 터지잖아요. 시세도 나고 그런 거에 또 매도할 건 매도하고 들고 갈 건 들고 가고 좀 기다려야 될 것들은 또 기다려주고 아셨죠? 지금 뭐 미스터 마켓이 이렇게 바나냐 정원 바나나 별풍선 94개 선물. 바나얀님 경성계 아유 감사합니다. 바나나님 월요일날 기분 좋겠다. 바나나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남자들 조심해야 돼. 남자도 여성분들 조심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특히 전남친.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해. 언제든지.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뭐 미국 시장 신경도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VIP 문의는 언제든지 아랫번호로 카카오톡 문자 주시고요.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입니다.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